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와 해외 이 증시들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잡아보는 시간,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준비해뒀습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주 시황평은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이렇게 좀 가사죠, 그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말하는 대로 뭐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한 줄 시황평인 것 같은데 이게 노래가 누구의 주제곡인 걸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에 최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나 옐런 재무장관이나 이들의 입에 아주 그냥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증시가 한 1%씩 그냥 출렁출렁 거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어서 일단 오늘 좀 그렇게 다양하게 시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는 또 이 옐런 재무장관이 증시를 또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좀 친화적인 역시 좀 엄마 마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상원 가서는 딴 말하고 하원 가서도 딴 말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너무 그것도 미국의 재무장관이 말을 계속 좀 바꾸는 거는 뭐 좋은 흐름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일단은 상원에 가서는 일단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화가 좀 정치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당 야당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납세자들 혈세로 왜 부유한 예금자들을 도와주냐, 도덕적 해이죠. 은행이 망했는데 왜 나라 돈으로 그걸 메꿔주냐. 그래서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는 아닌데 다 도와주지는 않을 건데, 이랬다가 또 이제 어제 하원에 가서는, 상원에 가서는 이제 그 얘기하고 하원에 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는 요만하고 저기서는 저만하고 이러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는 또 반등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입에 따라서 이번 주는 좀 장이 휘둘렸고요. 일단 노이즈는 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일단 금융 리스크도 아시다시피 슬슬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떤 또 내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를 좀 건드리는 거 봐서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 같은 경우 영란은행 BOE도 금리를 0.25% 인상을 했죠, 그죠? 지난번에 처음에 22가 0.5 BP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도 이번 주에 0.25 베이비 스텝을 밟았고요. 어제 영국 영란은행도 0.25 인상했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0.05%, 0.5bp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큰일이라면 전 세계 은행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선진국 주요 증시 은행들이, 주요국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는 일단 이런 거 굉장히 좋다.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아마 더 놀랬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심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 미국, 영국, 스위스 이런 은행들이 금리를 예상대로, 수순대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융 노이즈만 조금 진정되면 이러한 그 시장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한데 은행 위기를 괜찮다라고 했더니 증시가 반등을 했었고 하지만 또 하루 만에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여기 또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느 정도 25bp로 전 세계가 통일되어 가는 느낌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금융 위기 말들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도 뭐 대형주들의 상승이나 지수 자체에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났었던 학습 효과. 처음에는 막연한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각국의 시스템들 말 그대로 좀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 삐걱거렸다. 미국에선 이 말하고 22에선 저 말하고 그리고 정책 일변도도 없고 이게 또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리스크에 우왕좌왕했다면 아마 국내 증시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코스피가 한 3, 4% 폭락해도 이상할 건 없는 폭락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을 차기도 전에 방향을 읽은 골키퍼처럼 금융 리스크에 각국 은행, 또 중앙은행, 또 정부 정책자들, 당국자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조치를 해줬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높은 평가 점수를 주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거든요. 오히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이제 함부로 금리 인상할 수 없을 것이야. 이제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지난번이 마지막이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의 좀 2, 3주 동안에 최근에 노이즈는 있었고 또 지진이 워낙 크게 나서 또 여진이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 리스크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장세입니다. 달러 변동성도 굉장히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인데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의 발걸음은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들을 어제 그제 다시 FOMC에서 금리 결정 보고 매수로 전환을 해줬고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샀어요. 네, 오늘 금투에서만 매도가 나오지 투신, 기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기관의 컴백, 기관은 계속 사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관의 포지션은 나쁘지 않다, 나빼드 괜찮다. 외국인들이야 하루에 2, 3천억 이 정도 수준은 괜찮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는 한 번 나오면 9천억, 조단위 선물 계약, 만기약 이런 매도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지금 커버가 가능한 수급이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하죠. 오늘도 외국인들 2,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시총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000억이면 코스피에서는 하루에 2조씩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 일변도는 없습니다. 컴백이다 아니면 계속 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고 팔고를 계속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장단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 사고 있는지 왜 파는지. 왜냐하면 한 2, 3주 정도는 계속 사다가 1, 2주 계속 팔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추세를 갖고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10% 갔다가 다음날 5% 빠졌다가 다음날 5% 빠졌다가 다음날 10% 올라갔다가 이게 왜 빠지고 왜 오르는지 이거를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매일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포지션은 일단 그냥 그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보시면서 종목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흘러가는 시황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에서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장세가 살아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는데요. 한번 오늘 상승 시그널 어디에 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상승 종목이 이게 오랜만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상승 특징주에 잡혔습니다. 빛으로 셀이죠, 그죠? 주가 빛으로 한번 진짜 갔네요. 1차 전지에서 이제 2차 전지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기업. 네, 일단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갭이 확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장중에 일단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은 2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도 네,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수급의 힘으로 네, 밀어올리는 이러한 에너지 너무 멋있네요. 그죠? 글쎄 오늘 상승 굉장히 좋다. 아마 저는 손가락니까 상한가 터치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자 권리락 착시 효과예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무상증자는 예를 들어서 한 주 갖고 있는데 한 주를 더 준다. 1+1이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10,000원짜리에서 10,000원 한 주 더 받으면 100% 수익이잖아요. 그런 공짜는 없습니다. 한 주 더 주면 10,000원짜리 주가는 5,000원이 되는 거예요. 한 주에 3주 더 준다. 한 주에 2주 더 준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주가가 3,330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가 내려앉으면 왜 이렇게 갑자기 싸졌지? 뻔히 똑같은 액면인데 주가가 급등하는 이게 주식시장에만 있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그래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연속성이 크게 없어요. 아시겠죠?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착시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라는 종목이 무상증자에서 얘도 권리락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요 자리에요. 권리락 착시 효과 상한가 그리고 나서 주가는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들 쫙 그냥 밀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는 80%, 90% 아니요, 100% 이상 정말 열이면 열 다 권리락 착시 효과가 끝나면 주가 그대로 폭락합니다. 휴마시스 이런 권리락 착시 효과는 허상이다. 이런 상승 허상에 당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미스터블루가 오늘 지금 주가가 좀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엔터 쪽, 미디어 쪽, 그리고 웹툰 이런 콘텐츠 쪽의 주가가 상승이 요새 좀 잘 안 나와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로봇 아니면 이체전지, AI 이렇게만 계속 좀 수급이 돌아다녔는데 반갑네요. 어찌됐든 간에 웹툰 쪽 주가 급등하는 이유 일단은 재료는 나왔습니다. 주가가 재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 뭐 디데이 나온다 하다 진짜 딱 나온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깜짝 호재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일본 아마존 웹툰의 독점 공급 일단 아마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재료적 가치 뭐 충분하다. 만약에 주가가 계속 가다가요, 3,000원, 4,000원, 5,000원대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무조건 던져야죠, 그죠? 근데 바닥권에서 나온 뉴스, 그러니까 재료라는 것은 제가 항상 주가에 연속성이 있는지 반발성인지 일단 보시고 그리고 나서 뭘 보시라? 주가의 위치. 막 올라가다가 고점에 빵 터진 재료인지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 정말 더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서 나온 재료인지 그래서 일단 더 떨어질 수 없는 자료에서 나온 재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성이 있다. 일본 아마존하고 공개약 체결. 끝? 아니요. 이제 정말 갈 거잖아요. 그죠? 이제 정말 매출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상 1상 승인 어쩌라고 이게 실적이 나오나요? 임상 2상 해야 되고 3상 해야 되는데 뭐 학술지의 발표 다이오주들이 이런 일회성 재료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센터링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승 13% 오늘 저는 굉장히 반가운 시세예요. 뉴스는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13% 이거 괜찮다. 지금 공략도 오늘 뭐 20% 이상 급등 나올 수 있는 재료고 자리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비츠로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좀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오늘 수급의 힘으로 밀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쪽에서도 요즘에 엔터나 컨텐츠주들의 약세가 이어져 왔는데 오늘 좀 유의미한 상승 재료와 함께 오늘 장에서도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그널 꺼지고 있는 종목들 볼 텐데요. 에코프로 저희가 어제 좀 다뤘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어제 매수를 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오히려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제 정말 장 막판에 2차 전지주들 갑자기 쭉 빠지는 흐름 나왔거든요. 오늘도 음봉 만들고 있습니다. 하락 시그널 잡아볼까요?
네, 어제 제가 이거 주가 올라갈 때 계속 너무 가길래 제가 공매도 친다 말씀드렸죠. 그죠? 공매도 정말 대응도 지금 여러분들 공매도 가능하신 분들은 봐야 될 정도로 너무 지금 과열이고요. 어제 장 막판에 한번 쭉 빼니까 장이 깜짝 놀라면서 시가총액 탑 1이기도 하지만 에코프로 BM이 문제는 얘만 갔던 게 아니라 주도주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파생됐잖아요. 양극재에서 시작해서 뭐 펠레터리, 전고체, 뭐 정말 뭐 리튬 관련주들 정말 이 시장의 종목이 이잡고 다니듯이 관련주들을 찾아서 주가를 올렸던 대장주였기 때문에 얘의 하락은 일단은 있어야 합니다. 얘가 계속 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가면 뭐 보유자들은 좋겠지만 시장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수급을 따라다니는 블랙홀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좀 주가가 뭐 많이 빠져도 안 되겠지만 적당히 좀 누워주거나 조정이 나와줘야 다른 종목군으로 매수세가 좀 퍼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는 조금 더 빠져주는 건 좋다. 그래야 다른 쪽,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OTT 쪽, 웹툰 쪽, 미디어 쪽, 콘텐츠 쪽, 뭐 엔터 쪽 수급이 좀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너무 한 곳에 밀집돼 있는 겁니다, 수급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또 에코프로가 만약에 또 한번 어제처럼 빵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그때 시장은 또 깜짝 놀라면서 또 빠지겠죠. 다른 종목들 억울하죠. 어제 종목들 보셨죠? 내 종목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에코프로 빠지면서 지수 빠지니까 투매가 확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말 그대로 겪어야 되는 악재입니다. 이거를 겪어야 수급이 퍼지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죠. 아프더라도 아프면 가서 주사 한 대 맞아야죠,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좀 빠지면서 나타나는 시장에 어제 같은 조정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해지기 위한 주사니까요. 이런 것들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스템 같은 경우 제가 이 종목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죠? 어제 잘 올라가다가 6% 막 가다가 에코프로 확 빠지니까 주가가 위에서 확 밀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때 사는 거죠, 그죠? 종목이 멀쩡하더라도 멀쩡한데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찬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 현금 매수 여력이 있으시다면 잘 세팅해 주셨다가 또 한번 에코프로가 밀리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면 그때 탁 잡아채는 전략들도 좀 여러분들 센시티브하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 카프로 보겠습니다. 어렵죠, 그죠? 관리 종목 지정되고 아마 오늘 또 떨어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이제 주총 마지막 시즌입니다. 3월 31일까지 다 주총해야 돼요, 그죠? 주총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아직도 감사보고서 안 나온 종목들 혹시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계좌에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에코프로 공매도를 칠 거다라는 발언이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워낙에 시장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됐을 때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3일 연속으로 같은 리뷰를 하면서 시세 분출 기다려보자라고 했던 종목들 오늘 20% 또 상한가 간 종목들 있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드디어 갔습니다. 둘 다 빛으로 셀 주가 이런 패턴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잘 움직인다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이 시장 상승에서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빛으로 셀입니다. 오늘 주가 갭이 빵 떠서 출발해서 저는 아침에 가짜 갭인가? 보통 8시 50분까지 나타나는 호가들은 허매수 진짜 체결 물량이 아니라 그냥 돈 자랑하는 거거든요. 한 10억 정도 그냥 시장가로 쓱 들이밀어 버리면 아침에 주가 아마 10%, 20% 상한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8시 한 57분, 58분, 장 시작 한 2, 3분 전까지 호가가 안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인가? 진호가인가? 거기서 근데 진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긴박하죠, 그죠? 찐호가였습니다. 저도 설마 했는데, 일단 진짜 호가였고요. 주가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뉴스가 없어요. 특히나, 얘도 제가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성장성을 가는 종목이다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가나요? 안 가요. 오늘 그냥 말 그대로
독고다입니다. 그죠? 방송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거의 독보적인 시세로 2차 전지 성장주 중에서 화려하게 지금 시장의 전면에 등장을 해주는 모습. 뭐 종목 사이즈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네, 에코프로지고 비치버스를 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스템입니다. 저스템 말씀드렸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내가 HPSP가 될 상인가? HPSP도 너무 무식하게 가네요. 네, 주가. 일단 이런 패턴들 잘 보시라 그랬죠, 그죠? 상장 초기에 기록했었던 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시세가 폭발한다. 그죠? 이렇게 시세가 좀 폭발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그림 그대로 너무 좋은 그림, 너무 쉬운 그림을 제가 알려드렸나요, 그죠? 오늘 저스템 어떻죠? 상장 초기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이 파동 어떻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30-40% 수익.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주 후반 금요일날 좋은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아주 좀 뜻깊은 한 주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 세아베스트 지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세아베스트 지주 너무 잘 가네요. 이 종목도 쭉쭉쭉쭉 V자 승리 V를 내는 그려드렸죠, 그죠? 아이언맨, 그죠? 예. 아주 신선한 재료 베이스 X, 그죠? 그래서 세아베스트도 실적 보고 올라가는 흐름들 괜찮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빠져야 돼요. 그 주가는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빠질 자리에 안 빠지는 거. 물론 올라갈 자리에 안 올라가는 종목도 안 좋은 종목이지만 빠질 자리에 빠질 뉴스에 올라간다거나 안 좋은 주식 뭐라 그랬어요? 호재 둔감한 종목. 좋은 주식은 악재 둔감한 종목. 그죠? 그래서 세아베스트 이번 작년 실적 영업이익 좀 감소를 했는데 주가 안 빠지네요. 그죠? 이런 게 가는 겁니다. 실적 어차피 실적 보고 올라간 거 아니라 그렇게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세아베스트 지주 상승도 계속 우리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가격들 연으로 독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점 돌파 파동 그리고 상한가까지 두 종목 잡아내셨던 부분이었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도 공략하는 방법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얘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시그널들 들어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작은 거 하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8-1인데요. 제가 이거 계속 희한하게 동전주 제가 매매를 1년에 한 2-3번 할까 말까인데 동전주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들 동전주 조심하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전문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밟혀요. 눈에 XR, VR 쪽 기기 또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눈에 들어와서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시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일단 3자 배정 유증이 들어올 게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니까 사업 계속적으로 VR, XR, 스마트 기기 이렇게 좀 메타버스 이쪽에 진출하려면 돈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3자 배정 유상증자 3자 배정은 개인 투자자들 호주머니에서 돈 뺏는 거 아닙니다. 지인이죠. 최대 주주 인맥. 그래서 3자 배정 증자는 일단은 증시에선 호재입니다. 돈을 주머니를 기업한테 꽂지 않았고 뭐 사채 발행하지 않았고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온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3자 배정 증자로 100억이나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납입일은 3월 31일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납입일 저는 이 100억만 들어온다라고 치면 기업이 굉장히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또는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뭐 물론 또다시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대감들 주가가 얼마까지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디데이가 오히려 3월 30일이 되겠죠. 유증 납입할 때 던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디데이가 있는 재료다. 나쁘지 않다. 100원짜리지만 동전주지만 해볼만 하지 않은 자리가 일단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동전주 치고는 나쁘지 않다.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8-1 제가
동전주 잘 안 합니다. 아무튼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면 미스터블루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괜찮아요. 재료 자체의 위치 한번 보세요. 윗골을 달고 내려올 재료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상승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미스터 블루부터 에이트원 같은 경우에도 동전주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 괜찮고 바닥권이라는 말씀, 재료도 괜찮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시장 대응 전략부터 종목 공략법까지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두 종목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칩스앤미디어 오늘도 6%대 상승, EM플러스는 이번 달에 공략을 해서 5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예. 한번 공략해볼까요? 예, 일단은 뭐 리뷰를 먼저 이제 칩스앤미디어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칩스앤미디어 부분들은 현재 영상용 반도체 설계 자산, IP라고 하죠. 설계 자산에 관련된 뭐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뭐 칩스앤미디어 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종목군들이 현재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제가 언급을 좀 했을 때가 2월 16일이었죠. 그래서 한 차례 그 올라왔을 때 조정을 보였을 때 제가 이때 당시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잘 가다가 현재 뭐 장이 안 좋아서 일시 급락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기 이평선 61선 지지받고 이제 터닝을 좀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가장 빨리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에 했던 반등의 흐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항인데, 조정을 일단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현재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2단으로 올라간다는,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2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모습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16,000원 정도가 저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이 되면은 32,000원이 되는데, 32,000원에 못 가는 최소한 28,000원 내외까지는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쌍봉까지는 좀 쌍봉 가까이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7,000원, 26,000원 이 정도 어떤 선으로 약간 보시면 되고, 이 정고점에서 이제 하락 파동에 대칭된 형태가 약 2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600원 또 27,000원 그 사이까지 약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AI 쪽으로 갈수록 영상 미디어 관련된 그 현재 설계 자산, IP 기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칩스앤미디어 관련된 부분들, 텔레피스라든가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현재 EM플러스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EM플러스라는 종목은 그 최근에 언급을 한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언급을 한지는 되지는 않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때 당시에 언급을 드렸죠. 6월 현재 뭐 이때 당시에 언급을 좀 드렸는데 3월 8일 날 정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 빠지고 올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EM플러스에 대해서 좀 최근에 조금 언급이 좀 잦아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이유는 바로 직전 고점 돌파 안착 부분들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를 앞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EM플러스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2차 전지의 어떤 신기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가치 부분들을 높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방열 실리콘 2차 전지에 관련된 셀에 관련된 방열 실리콘 폼
부분들을 이제 초도 생산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품화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슈퍼 캐패시티, 그러니까 축전지를 2차 전지화하는 또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CNT 관련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는 양산화 단계의 어떤 흐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로 많은 신기술의 양산 과정에 어떤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EM 플러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좀 드리고 지금도 갭상승의 음봉이 되지만은 시가에서 한번 그 조만간 한번 슈팅이 될 수 있는 뭐 중요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슈팅이 되는 시점에서 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신고가 잡기의 달인이라는 별명도 붙고 있는데요. 조만간 EM 플러스 또 한 번 슈팅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방법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어디에 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외국인 수급 시그널 TSI입니다. 네, 글로벌 탑티어 2차 전지 믹싱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16%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다시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10%가량 빠지고 있는데 예. 차트 분석까지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어제만 해서도 대규모 신규 외국인의 매수가 있는데 오늘은 뭐 대형 차익이 좀 나왔던 뭐 그런 부분인데 뭐 단타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부 차익 어떤 뭐 다른 어떤 창구에서 된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장비 업체에 대해서 제가 필 옵틱스도 한번 다루었었고요. 막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 장비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간간히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왼쪽은 현재 그 관련 업체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고 오른쪽은 전국 이제 공정별로 현재 표시를 좀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전국 공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TSI, PNT, 그다음에 CIS 쪽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립 공정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저기 약간 뭐 오렌지색, 살색 비슷한 부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립 공정에 해당되는 것은 M+, 유일 에너테크, 그다음에 필 옵틱스 뭐 이런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활성화 단계 그러니까 활성화 단계 부분들은 하나 기술을 비롯해서 몇 가지 업체가 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자동화, 마지막 검사 장비 업체는 뭐 코인테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오늘 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전국 공정에 관련된 종목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TSI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배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리마인드를 한 필요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 표를 보면은 전국 공정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원재료를 이제 그 원재료, 그러니까 전구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니콜, 코발트, 망간 뭐 이런 부분들, 리튬까지 해서 이런 원재료를 믹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믹싱 단계 다음에 요거를 완전하게 양극재를 만들면은 그 알루미늄 박이나 구리박에 이제 코팅하는 단계. 있고요. 코팅을 약간 눌러주는 로우 플래싱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커팅하는 슬리팅, 노칭, 커팅의 어떤 과정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전국을 만드는 과정들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으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전국 공정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떤 과정을 현재 전국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양극, 음극 이렇게 뭐 분리막 이런 것처럼 전국을 만드는 어떤 공정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동업체는 뭐냐면은 이 믹싱 공정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믹싱 공정의 그 과정들이 좀 나와 있는데 믹싱 공정 간단히 얘기하면은 바인드하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바인드하고 도전제를 먼저 섞는 과정 이게 이제
현재 과정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선 분산 과정에 이제 분체 과정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활물질, 그러니까 양국 활물질에 4개 활물질을 넣어서 이걸 이제 믹스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 믹스를 시키는 과정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 믹싱 장비 대비 괴속의 효율을 높이는 어떤 그 단계적인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그 현재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장비가 있고 그걸 현재 차세대 효율이 높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글로벌 탑티어 전 세계적 국내 대형 셀사뿐만 아니라 해외 납품 업체에도 탁월한 어떤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최근에 윤성 FNC 부분들이 신규 상장 뒤로 같은 업체인데 현재 4배 정도 시세를 났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어제 제가 준비를 좀 어제 약간 준비를 한 단계에서는 이제 박스권 돌파를 좀 해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갭상승이 돼서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약간 밀렸는데 약간의 숨고르기 국면이 약간 나와주는 시점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숨고르기 국면이 나와주면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설명 좀 가능하고요. 또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종목군에 대해서도 꼭 찍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께서 어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2차 전지와 전극 공정을 살펴본다면 믹싱이 출발 기점인데 여기서 탑티어 부근을 자리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기관 수급 시그널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전자석 탈철기 그리고 리튬 생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일단 전자석 탈철기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죠. 또 이번 주 초반에 급등을 보였지만 오늘은 4% 가까운 약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름에 보면 대보 마그네틱, 이름에서 보면 마그네틱이 약간 현재 자석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양극재나 이제 음극재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량의 철광석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2차 전지 발화의 원인. 그래서 이걸 미량이라마나 다 빼내야 하는 장비가 있는데 대보 마그네틱이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알다시피 전구체는 양극 활물질. 그러니까 전구체하고 양극 활물질 이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구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극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양극재라는 것은 리튬이 들어가는 것을 양극재라 합니다. 리튬을 합성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리튬을 합성하기 전에 양극 활물질이라는 것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말합니다. 이걸 하이니켈이라고 하죠. 니켈을 현재 그 용량을 최대한 시키는 거. 니켈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순수한 어떤 그 전구체에서도 철선분을 빼내게 되고 그다음에 믹싱하는 단계에서도 빼내게 되고 또 양극재를 만든 리튬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특수한 방식으로 넣게 되면은 이게 양극재가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양극재가 되는 게 리튬이 첨가해야지 양극재가 됩니다. 그래서 전구체는 리튬을 첨가하기 전에 전구체라고 첨가한 후를 현재 그 양극재라고 한 그 차이입니다. 리튬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인데 이 과정에서도 이제 탈철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완성 단계에서도 탈철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탈철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리튬을 이제 전구체 양극 활물질 4개의 활물질에 가지고 리튬을 첨가를 한다겠죠. 리튬을 또 만듭니다. 리튬을 만드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산화나 리튬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잘 이렇게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화 리튬의 어떤 그 부분들을 생산 공장을 이번에 늘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약간 뭐 이름 없는 셀 업체나 중국 업체가 아니라 현재 대형 메이커의 셀에 대한 대량 납품을 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방금 하는 것은 이제 탈철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석으로 전부 다 광석을 걸러내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간 3만 톤 규모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대형 셀업체하고 이제 본계약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양산 체제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2차 전지 장비 업체에다가 리튬 생산의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재료면 어마어마하게 튀어야겠죠.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최근에 갑자기 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튀었을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튀고 나서 숨고르기가 됐을 때 5일 주기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5일 주기 사이클이 거의 오늘 나왔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분들이 매수 타이밍이 딱 그 지금이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더 자세한 부분들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여러 가지 2차 전지 장비업에 대한 현재 그 자료 중요도 종목군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방송보다 먼저 또 많은 종목을 접근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2차 전지 관련된 자료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시점에서 조만간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코이즈에 켜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양극재, 첨가제 관련해서 산화 알루미늄을 양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은 2%대 약세를 띄우고는 있지만 언제쯤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기업 설명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자, 이제 코일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 그대로 양극재에다가 첨가를 하는 부분들인데 산화 알루미늄을 첨가되면은 현재 성능이 향상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산화 알루미늄의 어떤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 용도로 뭐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에 그 현재 첨가 물질로 뭐 이렇게 뭐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어떤 그 특화된 어떤 그 성능을 발휘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기술을 한국과학기술로부터 이전을 받았던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연간 20톤 규모의 테스트 파일럿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양산 요청이 승인이 떨어지면은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대량 납품을 하기 전 단계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이즈가 최근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조만간 뜨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뜨기 전에 약간 조짐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차트를 이제 통해서 이제 보자면은 예전에 제가 코이즈 이때 당시 한번 재료가 나왔습니다. 2년 전에 2021년 전에 상한가가 굉장히 여러 번 갔었던 뭐 그런 재료인데 이때 일단 기술의 양산화 과정, 테스트 과정들이 지금 2년 동안 충분히 진행이 됐고 지금은 곧 그 현재 양산의 마지막 어떤 그 승인 과정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버텨보시면은 저점에서 20일 주기 사이클 부분에 걸리는 부분, 탄생 파동의 조건이 걸리고 전체 이 박스권 돌파를 좀 해주는 부분에서도 현재 한 번 고점, 그다음에 조정, 두 번 고점 조정, 그다음에 세 번 바닥까지는 가지 않고 마지막에는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 딱 걸리는 시점. 이게 박스권 돌파의 시점에 해당이 되는 조점을 잡는 방법에 좀 해당이 되고 지금은 이제 상승 삿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승 삿바가 나오면은 5일 이내에 출발하는데 그 출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순환매로서 EM 플러스나 아니면은 코이즈 이런 신기술주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거나 오늘 말씀을 드렸던 장비 업체들이죠. 이제 장비 업체들 순환매도 우리가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또 2차 전지 장비 특집이다, 소문 기술주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순환매로서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저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수급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2191번님께서 현대모비스를 21만 8천 원에 10% 비중 담으셨는데요. 어제 이제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모비스 사내 이사로 재선임됐다는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세로서는 박스권 하단 부근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매매 전략 세워볼까요? 예, 뭐 지금은 횡보 이제 등락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이제 박스권이기 때문에 비추세적 등락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현재 지금 매수가가 21만 8천 원 정도가 좀 되는데 뭐 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그 삼각 수렴형의 형태가 뭐 지금 알다시피 이제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비추세적인 움직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봉이라고 해서 현재 추세 이탈이 아니고 또 양봉이라 해서 추세 상승은 아닙니다. 다만 오랜 동안 삼각 수렴형의 끝자락에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하게 수렴 작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반등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만 8천 원 정도 되면은 매수가에서 살짝 이제 빠진 가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유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곧 이어 이제 저평가된 어떤 그 부분에 어떤 그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한 번은 나와줄 거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단으로 간다면은 26만 원까지는 가겠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저항치가 대략적으로 24만 원 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원 당장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장이 좋아지고 터닝 과정이 있으면 24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24만 원에 이제 매도하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보유 관점에서 상승 시점 기다려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8725번님께서 동진세미캠을 3만 3천 원의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현재 3만 1,85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다시 상승 가능할까요? 예, 동진 세미케어는 현재 반도체 제가 이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진 세미케어는 이제 포토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포토 공정이라는 것은 반도체 웨이퍼 기판에다 사진을 찍으면서 현재 웨이퍼에다가 어떤 회로에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밑그림을 그려놔서 밑에 도포된 방리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산화막을 지워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때 각종 어떤 그 관광이라든가 뭐 현재 식가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전문으로 생산한 부분들이 현재 동진 세미케어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게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될수록 첨단화될수록 EBU 과정들이 계속해서 현재 노광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현재 특수 가스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부분들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현재 식가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로 좀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장이 안 좋아서 급락이 됐지만은 전체 어떤 박스권의 어떤 그 등각의 추세선의 이제 박스권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은 약간 올라와 줄 걸 좀 생각이 되는데 올라와 준다면은 3,700원, 37,000원인데 37,000원에서 바로 아래 하단 박스권 상단인 36,000원
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33,000원 정도 됩니다만은 한 36,000원에서 현재 정고점에서는 한번 또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매매 관점에서 36,000원 정도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제시해주신 마디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 장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수익률과 같이 상승하라고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